지금부터 스튜디오 16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스튜디오 16의 새로워진 편집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6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스튜디오 16 편집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튜디오 16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스튜디오 16 프로그램의 상단에 보시면 5가지의 커다란 버튼들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로 가져오기 버튼, 그 옆에 라이브러리 버튼, 그 옆에 동영상 버튼, 그 옆에 디스크 버튼,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져오기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미디어들을 컴퓨터 내부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비디오 제작 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파일 기반의 미디어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입니다. 그 옆에 동영상은 실질적인 비디오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옆에 디스크는 편집된 비디오를 디스크 미디어로 레코딩할 경우 이 디스크에 메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는 편집된 비디오를 최종 결과물로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져오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져오기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미디어들을 컴퓨터 내부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 미디어들은 테이프 기반의 캠코더나 VTR 또는 하드디스크, 메모리 타입의 캠코더나 카메라, 그리고 외장 메모리나 디스크 등의 외장 기기에 있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이와 같은 모든 미디어들을 포함합니다. 이 가져오기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왼쪽 위에 보이는 다음에서 가져오기, 이 부분은 컴퓨터 내부 하드디스크로 옮길 수 있는 미디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나클 장치를 통한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피나클 장치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DVD나 블루레이 같은 디스크 매체에 있는 영상을 컴퓨터로 옮길 때에는 DVD, 블루레이라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상 매체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아래에 다음으로 가져오기에서 컴퓨터 내부 어떠한 경로로 저장을 할 건지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져오기에 보이시는 비디오라고 써있는 조그만 폴더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폴더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부분은 왼쪽 상단의 다음에서 가져오기에서 설정이 된 대상의 미디어 클립들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오른쪽의 모드는 다음에서 가져오기에 선택이 된 대상 매체를 어떠한 모드로 컴퓨터로 옮길지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미디어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길 때 컬렉션 이름이나 태그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차후에 라이브러리에서 이들 미디어들을 관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은 컴퓨터로 저장될 때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파일 이름을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에 아래에 보이시는 캡처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캡처 시작 버튼은 왼쪽 위에 다음에서 가져오기에서 설정된 대상 매체에 따라 캡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가져오기 시작 또는 스캔 이러한 이름의 버튼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비디오 제작 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파일 기반의 미디어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목적은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동영상, 사진, 오디오, 장면 전환 효과,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 자막 등의 미디어 자산을 쉽고 빠른 선택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모든 미디어,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스튜디오 16에서 감시 폴더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이와 같은 미디어들을 보여줍니다. 각각 선택을 할 때마다 오른쪽 창에 선택된 항목의 미디어들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감시 폴더에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컬렉션에서 선택이 된 비디오들을 보여줍니다. 특정 비디오를 선택해 클릭하시면 이처럼 재생까지 가능합니다. 그 아래 프로젝트는 스튜디오 16에 편집된 동영상 프로젝트나 디스크 메뉴 만들 수 있는 디스크 프로젝트,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그 아래 컬렉션은 라이브러리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컬렉션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편집하실 때 좀 더 수월히 편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편집하고자 하는 편집 내용이 3D 편집이라면 이처럼 3D 편집이라는 컬렉션을 하나 만듭니다. 이 컬렉션을 만드는 방법은 위에 컬렉션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 오른쪽에 보이시면 조그만 폴더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 컬렉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컬렉션 아래에 하위 컬렉션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3D 편집이라는 컬렉션 아래에 오디오라는 하위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D 편집이라는 컬렉션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하위 컬렉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컬렉션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D 편집 아래 오디오라는 하위 컬렉션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라고 새로 생성된 컬렉션을 선택을 하셔서 이 3D 편집 안에 오디오라는 컬렉션에 추가될 오디오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라는 컬렉션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위에 보이시는 조그만 폴더 모양 버튼 빠른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오디오가 있는 폴더로 찾아갑니다. 원하시는 경로에 원하시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디오라는 컬렉션에 원하시는 오디오 파일이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컬렉션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편집에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크리에이티브 구성 요소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효과나 전환, 사운드 효과, 몽타주, 사운드 스테이지라는 배경음악, 타이틀, 디스크 메뉴, 이와 같은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효과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장면 전환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목록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처럼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효과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질적인 비디오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이 동영상에서는 비디오 편집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 자산들, 즉 동영상, 사진, 오디오, 자막, 장면 전환,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 등을 불러와 편집자가 의도한 바대로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영상 창의 왼쪽 위에 보이시는 부분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입니다.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불러온 편집에 사용될 미디어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편집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부분은 미리 보기 창으로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소스 클립들을 재생을 하거나
타임라인에 추가된 편집된 편집물을 재생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리 보기 창은 소스 창과 타임라인 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소스 창에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 클립의 소스를 재생하는 창입니다. 타임라인은 하단부에 보이는 타임라인에 편집된 내용물을 재생해보는 창입니다. 이 소스 창과 타임라인 창은 두 가지로 따로 분리를 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분리를 하실 경우에는 미리 보기 창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각형의 듀얼 모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가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타임라인 부분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끌어다 넣은 동영상이나 사진, 오디오 또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되는 편집 효과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편집을 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디스크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크 프로젝트를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스튜디오 16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동영상 편집 프로젝트와 디스크 프로젝트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메뉴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디스크 프로젝트를 새로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크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디스크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편집된 비디오를 디스크 미디어로 레코딩할 경우 이 디스크에 메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디스크 메뉴를 생성해서 예를 들어 특정 버튼을 선택하면 편집된 비디오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보이는 디스크 메뉴들 중에 원하시는 디스크 메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 타임라인 상단의 메뉴 목록에 끌어다 넣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스크 메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보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6 창의 맨 위에 보이시는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보내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보내기는 편집된 비디오를 최종 결과물로 출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편집된 비디오를 파일이나 디스크로 만들거나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웹에 업로드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 창의 왼쪽 위에 보이는 내보내기 유형은 이 내보내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일은 편집된 비디오를 최종 결과물로 파일 형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셔서 그 아래 설정에서 원하시는 파일 유형과 원하시는 비디오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결정이 되면 그 아래 사전 설정 세부사항에 비디오와 오디오의 설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디오는 DV 코덱의 7204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오디오는 PCM 코덱의 16비트 스테레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프리뷰 창은 내보내기의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 대상은 출력될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와 출력된 파일의 예상 크기가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끝났다면 내보내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 위에 내보내기 유형에서 이번에는 디스크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유형을 디스크로 선택을 하셔서 그 아래 설정에서 디스크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블루레이나 DVD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아래 사전 설정에서 비디오의 품질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완료가 되면 그 아래 사전 설정 세부사항에 현재 설정이 된 비디오와 오디오의 세부 설정 사항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밑에 보이는 대상 크기는
출력될 디스크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4.7기가 DV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사용 가능은 현재 디스크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동영상의 길이와 용량을 표시합니다. 그 아래 사용됨은 현재 디스크에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의 시간과 용량이 표시됩니다. 그 아래 품질은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 오른쪽 대상에서는 디스크로 레코딩이 될 이미지의 저장 경로와 생성이 될 디스크의 이름, 그리고 디스크를 생성할 장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디스크 굽기 버튼을 클릭해 디스크를 레코딩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 만들기 버튼은 디스크에 직접 레코딩 하지 않고 디스크에 생성이 될 이미지만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굽기 버튼은 이전에 생성이 된 이미지를 불러와 레코딩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 위에 내보내기 유형에서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편집한 편집물을 클라우드를 통해 웹에 업로드해 다른 사용자들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아래 설정 대상에서 원하시는 웹사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아래 동작에서 게시를 선택하시고 게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 대상에서 선택이 된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내보내기 유형에서 이번에는 장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장치를 선택을 하시면 외부 장치와 호환이 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 윌, 소니 PS3, 소니 PSP 이와 같은 장치들과 호환이 가능한 파일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사전 설정에서 품질을 결정을 하시면 그 아래 사전 설정 세부 사항에서 위 설정에서 설정이 된 비디오와 오디오의 세부 설정 사항을 표시해 줍니다. 오른쪽 아래의 대상에서는 출력될 파일의 저장 경로가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내보내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장치와 호환이 가능한 파일로 출력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 16에서 새로이 추가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의 스튜디오에서는 가져오기, 편집, 동영상 만들기에 세 가지 단계로 편집이 이루어졌는데 스튜디오 16에서는 이 편집 단계를 라이브러리와 동영상, 디스크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좀 더 세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편집에 사용될 미디어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크에서는 이전 버전의 디스크 메뉴 만들기를 별도의 창으로 분리를 시켜 놓은 경우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창이 나타나게 되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컬렉션의 기능으로 편집에 사용될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작업 중인 편집 프로젝트가 3D 편집에 관련된 거라면 이와 같이 3D 편집이라는 컬렉션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이 3D 편집에 관련된 이미지나 동영상, 오디오 등을 각각의 하위 컬렉션으로 생성해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각각의 컨텐츠마다 태그를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태그를 입력하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특정 태그의 미디어 클립을 검색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택된 동영상에 태그를 입력한다면 이 선택된 동영상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 태그 적용에 들어갑니다. 태그 적용에서 새 태그 생성을 하게 되면 새로운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고 그 아래 이미 생성된 태그를 선택하시면 이미 생성되었던 태그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새 태그 생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태그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태그 입력란에 예를 들어 가족이라고 태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태그를 입력하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플러스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태그가 선택된 동영상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그가 적용이 됐다면 적용된 태그를 통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의 상단의 검색란에 가족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태그를 가지는 이 동영상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태그를 통한 검색을 취소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의 오렌지색 줄에 보이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X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태그가 적용이 된 필터링이 삭제가 됩니다. X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그 적용이 된 필터링이 삭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러리 창에서 컬렉션 기능과 태그의 기능을 통해 편집자가 편집 시에 좀 더 원활하고 빠른 편집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동영상 창에서 각각의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과 미리 보기 창, 하단부의 타임라인 창의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과 미리 보기 창, 타임라인 창이 만나는 부분에 오렌지색 모양의 줄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리시면 이와 같이 화살표가 십자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면 이처럼 각각의 윈도우의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 중에 미리 보기 창을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로 분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윈도우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 클립들을 재생해주는 윈도우입니다. 이처럼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클립을 소스 윈도우에서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윈도우는 타임라인에 추가된 편집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에 영상이 있다면 이 영상을 재생하시게 되면 이처럼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나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는 듀얼 모드 보기를 지원합니다. 미리 보기 창의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듀얼 모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를 각각 두 개로 분리를 해줍니다. 소스 윈도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를 재생하실 수 있고, 타임라인 윈도우에서는 타임라인에 편집된 내용을 재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듀얼 모드 보기는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는 타임라인을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타임라인 트랙이 6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나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는 타임라인 트랙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왼쪽에 기존의 스튜디오 버전과 달리 각각의 트랙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V 트랙으로 일괄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각각의 트랙에 오디오 클립을 넣든 비디오 클립을 넣든 자막 클립을 넣든 관계가 없이 각각의 트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AV 트랙을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 AV 트랙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새 트랙 삽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랙 위는 현재 선택된 트랙의 위에 트랙을 삽입하는 것이고, 트랙 아래는 현재 선택이 된 트랙 아래에 트랙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트랙 아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 선택이 된 트랙의 아래로 새로운 AV 트랙 5번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무제한의 타임라인 트랙은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AV 트랙을 6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만 타임라인 트랙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새로운 기능은 3D 편집의 지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3D 동영상이 있다면 이 3D 동영상을 스튜디오 16을 통해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3D 동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글자를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면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3D 동영상이 있는 컬렉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3D 비디오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3D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해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추가된 3D 동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하실 때에는 미리 보기 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의 3D 보기 모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이 3D 보기 모드를 변경하시고자 할 때에는 타임라인 윈도우의 왼쪽 하단부에 보이는 3D 보기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왼쪽 눈, 오른쪽 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차이점, 체커보드, 3D TV, 아나글리프 각각의 3D 보기 모드를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타임라인 윈도우가 좌우 시야에 따라 각각의 영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스튜디오 16에서는 새로이 3D 편집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16의 새로워진 편집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